자, 273쪽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 이 핵종들을 보니까 안정성 반도의 내부에 있는 핵종들이고, 이게 안정성 반도 또는 안정성 띠라고 이야기하고, 안정성 띠나 안정성 반도에서는 딱 정중간이 아니라 대충 이 중간보다는 약간 위쪽, 정중간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는 것들이 무한히 안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한히 안정한 이런 핵종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것들, 자, 왼쪽 위에 있는 것들 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주로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272쪽 아래쪽을 보니까 이것들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에 비해서 중성자 수가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중성자를 감소를 시켜야 되죠. 여러분 중성자 수를 감소시키면서 양성자 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타 방사를 하면 돼요. 베타 방사를 하면은 중성자 1개 감소하고 양성자 1개 증가되죠. 그래서 베타 방사니까 중성자 수 1개 감소, 양성자 수 1개 증가. 이렇게 해서 가는 바로 베타 방사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핵종들은요. 이번에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에서 양성자 수가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양성자 수를 감소시키면서 중성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 방출하면 되죠. 양전자 방출이에요. 또는 양성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먹으면서 중성자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자 포획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양전자 방출 아니면은 또는 전자 포획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하면은요, 양성자 수 1개 감소, 중성자 수 1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건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변화는요, 양성자 수가 2개가 감소해서요, 중성자 수도 2개 감소하죠.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뚱그려져서 한 덩어리로 빠져나오면 그건 뭡니까? 알파 방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의 경우에는 알파 방사가 나타났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자 번호가 너무 심하게 100 이상으로 되지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1대1은 아니에요. 1보다는 커요.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20개 이상이 되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완충할 수 있는 중성자 수가 많아야 되죠. 그때 이렇게 안정성 띠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중간 영역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는 게 거의 무한히 안정한 핵종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보다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베타 방사를 통해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통해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고, 또 알파 방사가 일어나도요, 사실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의 핵종이다라고 하면은요, 양성자 수 몇 개? 63개죠. 중성자로 따지니까 몇 개? 84개잖아요. 자, 양성자 수, 중성자 수 63개, 84개인데, 알파 방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만큼 감소하죠. 61. 이것도 이만큼 감소하죠. 얼마? 82죠. 이만큼 감소될 때 더 작은 숫자인 63에서 이만큼 감소하는 것이 더 큰 숫자인 84에서 이만큼 감소하는 것보다 감소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분모가 원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감소 효과가 분자의 감소 효과보다 더 크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약간 증가가 되죠. 그래서 알파 방사가 일어나도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272쪽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죠. 무한히 안정한 거에서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있다는 것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율이 너무 크죠? 그때는 베타 방사를 통해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히 안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비율이 너무 작거든요. 그거를 키우는 방법은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통해서 아예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든지, 안 그러면은 알파 방사도 일종의 이런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크면은 베타 방사를 통해서 줄이게 돼 있고요. 또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으면은 일반적으로
알파 방사를 통해서 이 B값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73조 위쪽까지 설명했습니다. 273조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요, 실제로 핵 붕괴가 일어나는 계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계에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들 중에서 그 핵 붕괴되는 계열들이 3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어떤 교재는 교재에 따라서 한 5가지, 6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이 3가지입니다. 우라늄이라는 것은 92번 원소예요.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 그 다음에 토륨이라고 하는 것은 90번 원소인데 질량수가 232인 토륨, 대문자 T, 소문자 H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핵 붕괴가 됐을 때 82번 원소인 납으로 다 바뀌는데, 질량수가 206인 납도 무한히 안정해요. 질량수가 207인 납도 무한히 안정해요. 질량수가 208인 납도 무한히 안정하고, 이런 납들이 생성되는 반응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안다고 생각합시다. 우라늄이 238에서 납 206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파 방사와 베타 방사를 총 합쳐서 몇 번 할까요? 예,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238 우라늄이고 92번 원소죠. 그리고 206 납으로 바뀌는데 납은 82번 원소죠. 알파 방사를 몇 번 한다, 베타 방사를 몇 번 한다 하는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알파 방사만 알파 입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2, 질량 기호도 4죠. 베타 방사만 베타 입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1, 질량 기호도 제로죠. 각각 몇 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번씩 X번 그리고 Y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각각 몇 번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왼쪽 아래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야 되고 왼쪽 위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는 왼쪽 위 첨자 left superscript 위 첨자의 합을 보면은 좌변은 238이에요. 238. 우변은 얼마? 206. 더하기 4x. 더하기 0 곱하기 y 하면은 0이죠. 따라서 38 빼기 206 하면 32고 이거 이퀄 4x니까 x는 얼마입니까? 8. 그러므로 알파 방사는 8번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왼쪽 아래 첨자를 보는 거예요. left subscript. 왼쪽 아래 첨자에 있을 때 좌변은 92예요. 우변은 얼마? 82. 더하기 x가 얼마라고요? 8이죠. 그래서 8 곱하기 2 하면 1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곱하기 y 하니까 얼마? 예, -y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y번이 몇 번으로 나오더라고요? 6번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12번. 16이 됩니다. 그래서 16이 되고 이 y가 6이 되면은요 결국 양변에서 같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에서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바뀔 때 오로지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가 바뀌는 것은 알파 방사하고 베타 방사만 일어난다면 각각 몇 번이나 할까? 여러분 감마 방사는 고에너지 빛이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나 또는 질량수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 몇 번 일어날까라고 하면은 바로 왼쪽 아래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고 왼쪽 위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 붕괴 계열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으로부터 206인 납으로 바뀌죠.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하게 되는 것은 원자 번호가 이만큼 감소하고 질량수가 이만큼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알파 방사이구나.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약간 비스하게 되는 것은 원자 번호는 얼마만큼? 1만큼 증가되는데 중성자 수가 1만큼 감소하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 베타 방사에 해당이 되죠. 알파 방사 몇 번인지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맞죠? 베타 방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인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나 저렇게 실제 계열을 보나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질량수가 굉장히 큰 핵종들이 핵 분열이 일어날 때는요, 꼭 보면은 중간에 뭐를 거치게 되냐면은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를 거치게 되고, 이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는 18종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성되든지 간에 기체 물질로 생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저 라돈이라는 원소가 이 공기 중에 기체로 떠다니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방사성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 그 근처에는 아예 가면 안 돼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라돈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그걸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이게 된다면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폴로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우리 몸에서
계속 있으면서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언급합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폴로늄이 218에서 폴로늄이 214로 바뀌려면은 직접 바로 바뀔 수 있냐?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왼쪽 아래 천자의 합, 왼쪽 위 천자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반드시 알파 방사 한 번, 베타 방사 두 번을 해야 되죠. 식을 적어볼까요? 218 폴로늄입니다. 84번 원소죠. 이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214 폴로늄 84번으로 바뀌면은 자, 알파 방사 몇 번? X번. 그리고 베타 방사 몇 번? Y번. 이렇게 더 계산을 해보면은요. 아래천자의 합하고 위천자의 합을 해봤을 때 결국 알파 방사 몇 번? 한 번. 베타 방사 몇 번? 두 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량수가 4만큼 차이 나는 동위원소들끼리 바뀔 때는요. 질량수가 큰 거에서 작을 때로 바뀔 때 반드시 알파 방사 한 번, 베타 방사 두 번이 일어나야 저런 식으로 핵종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4쪽을 보면은요, 예제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표는 핵종 가에서 라까지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표하고 비슷하죠. 273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 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선택지 1번. 가와 나는 동위원소냐? 가와 나는요. 일단 양성자수가 다르죠. 가는 60이에요. 나는 61입니다. 양성자수가 같아야 동위원소 관계가 될 텐데 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동위원소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가하고 라의 질량수는 같냐? 가하고 라를 봤더니 자, 가는 질량수 구할 때 양성자수 60개 더하기 중성자수 85개 라의 경우에는 양성자수 60개에다가 중성자수 82개라니까 각각 얼마가 됩니까? 145 그리고 142가 되죠. 질량수가 3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선택지 2번의 내용도 틀렸죠. 선택지 3번. 가가 베타 방사래요. 여러분들 베타 방사를 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중성자수 한 개 감소하고 양성자수 한 개 증가되니까 가가 베타 방사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나가 된다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선택지 4번. 나가 양전자 방출하면 나가 양전자 방출하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잖아요. 양성자수 한 개 감소하고 중성자수 한 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가 베타 방사를 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나가 양전자 방출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선택지 4번을 보니까 다가 된다라고 잘못돼 있죠. 나에서 다로 되려면 뭐 하면 돼요? 베타 방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배웠었죠.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은 273쪽 제일 위에 그림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선택지 4번에 틀렸어요. 자, 이번에는 다가 알파 방사를 한대요. 알파 방사를 하면은 양성자수 한 개, 두 개 감소. 중성자수 한 개, 두 개 감소.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죠. 그래서 다가 알파 방사를 하게 되면은 라로 바뀐다라고 하는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274쪽의 예제 문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5번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275쪽 핵 반응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